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10월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길고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첫날 시장을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출발한 증시가 월 말에도 10월 말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기분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죠? BTS를 대표로 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일반인 공모가 오늘 시작이 됐죠. 내일까지 이틀 동안 기관 공모는 끝났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구는 한산하다 그래요. 그죠? 대부분 좀 더 청약 주수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청약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죠. 아무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달 중순 10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장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과연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자, 1억을 청약금을 넣어도, 증거금을 넣어도 한 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좀 맥이 빠지긴 합니다. 그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청약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한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우리한테 좀 떨어지는 비중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자칫 또 개인들의 또 관심이 좀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찌됐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과거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또 SK 바이오팜처럼 그 이상의 어떠한 흥행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문자 회원 안내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2개월 문자 회원은 이제 조만간 이제 모집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2개월로 하니까 너무 단기적인 수익률을 쫓아서 추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현대투자의 어떤 정체성과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월짜리는 조만간 모집을 중단을 하고요. 최소한 이제 4개월 이상, 그죠? 6개월 이상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좀 해드릴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대급 열기 빅히트 공모주 청약.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일단 1000대 1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으면 1억 청약 시 한 주? 그죠? 한 주 받을까 말까? 1000대 1이 안 되면 그보다 좀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 IPO 이 공모주 청약 열기를 좀 식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에 관심 있게 여러분들 기대를 모은 그런 가운데 흥행했죠. 당연히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SK 바이오팜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니까 이 학습 효과에 따라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이거 한 하루 이틀 반짝하다가도 밀리는 게 아닐까 이런 또 염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대급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주변 어떤 자금이라든가 CMA 잔고가 60조가 넘어섰고요. 예탁금도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SK 바이오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여러분들 좀 확인이 되고 있죠. 과연 청약 증거금이 어느 정도가 몰릴지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은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SK 바이오팜의 어떤 기록을 넘어섰다 이런 보도를 조금 전에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약 한 100조 정도 청약 증거금이 몰릴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도 1117대 1이죠. 경쟁률이 개인들도 한 1000대 1 이상 될 것 같은데, 자,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에요. 그죠? 공모가 13만 5천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있으면 14만 5천원 나눠보면은 한 1481주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억 가지고 1481주를 공모가 기준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경쟁률이 1000대1이 넘어가게 되면, 경쟁률이 1대1일 경우에 1481주를 살 수 있어요. 1억 가지고. 근데 경쟁률이 넘어가게 되면, 1000대1을 넘어가게 되면, 1억당 1.4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억을 증거금으로 우리가 잡았을 때, 한 주 정도가 배당이 된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때는 억당 약 한 13주 정도가 청약이 됐었어요. 그죠? 나한테 1억을 청약을 하게 되면 13주를 받았었어요. 카카오게임즈 때는 1억당 5주 정도 나왔죠. 그죠? 그때는 공모가 24,000원 정도니까 계산해보면 나오죠. 바로 5주 정도 배정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 따상치고 따상상 쳐봤자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내가 1억을 가지고 청약을 했는데 한 주가 나왔어요. 한 주가. 그죠? 공모가가 13만 5천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따상을 기록했다. 첫날, 더블로 시작해서 상한가를 치게 되면 약 35만 1,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몇 퍼센트인가요? 수익률이. 13만 5천원짜리가, 34만원이 되니까, 그죠? 35만 1,000원이 되니까, 약 한, 그죠? 22만원? 요 정도 돼. 20만원 이상 수익이 되는 거죠. 그죠? 약 200%가 좀 수익이 좀 안 나는데, 그러면 약 20만원 버는 거예요. 그죠? 1억 넣어갖고. 그럼 수익률이 0.2% 정도밖에 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남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한 10억을 넣게 되면은 10주인가요? 그죠? 100억을 넣게 되면 100주. 이게 투입한 어떠한 자금 대비 수익률이 1% 좀 안 되니까. 그런데도 개인들은 넣고 보자, 이런 어떠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CMA 넣는 것보다 그냥 돈을 그냥 두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청약을 일단 해보자라는 그런 어떠한 심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짧은 기간 동안 확실한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고 여기저기 이제 끌어모아서 대출을 활용하는 거죠. 만약에 1억을 넣었는데 한 주밖에 배정이 안 돼서 나머지 9,990만원 이 정도가 그럼 언제 10월 8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바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자는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넣고 보자. 이런 어떤 심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찌됐든, 그런 어떤 열기들이 지금 좀 뜨거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까지 한번 봐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NH투자증권, 한국투자, 미래에셋, 키움증권, 이렇게, 그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3시인가요? 오후 3시 기준으로 보니까 약 7조 원 정도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한국투자증권이 102대1이고요.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이 60대1 정도 되고요. 미래에셋이 65대1, 또 키움증권이 59대1 이 정도 지금 현재 경쟁률을 좀 차지하는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직접 창구는 조금 한산하다 그래요. 온라인 청약했을 때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최대 거기 보면 9,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18,000주까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청약에 참가하실 분들, 일반 청약 하시는 분들은 첫날 얼만큼의 물량이 나올 수 있을지, 그죠? 또 보름 후에, 또 한 달 후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어느 정도 물량이 또 시장에 유통이 될지를 잘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이 청약에 대한 단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더블 상한가라든가 더블 상한가를 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SK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 보면 상장 후에 주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런 거에 따른 학습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보시면 자, SK바이오팜의 주가예요. 최근의 주가인데 지난 7월 2일날 상장이 됐죠. 상한가 좀 더블로 시작해서 상한가를 3일 정도 쳤었어요. 그죠? 그다음 4일 만에 무너졌는데 일단 고가가 26만 9천원까지 갔으니까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났죠, 단기간에.
근데 주가가 어때요?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밀리고 있죠. 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보호 확약 물량이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죠? 의무 보유 확약을 좀 길게 하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배당을 받을 때 인기가 많으니까 나는 6개월까지 물량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이제 청약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최소 2주 보름부터 해서 최장 6개월까지 보호예수 의무 보유 확약을 할 수 있는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바로 3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3개월째 되는 날. 그래서 170만 주가 풀린다라는 그런 공시가 또 뉴스로 오전부터 오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170만 주가 풀린다 그러니까 오늘 10%가 넘게 하락을 해버리잖아요. SK바이오팜이. 물론 청약을 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수익입니다. 그런데 29만원짜리가 지금 14만원까지 반토막이 났다. 고점 대비 반토막까지 났다는 얘기죠. 이런 어떠한 우려를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청약하시는 분들도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달에는 1개월짜리 1개월만 의무 보유를 하겠다라고 이제 배정받은 그날인데 그날도 약 3%가 넘게 하락을 했었어요. 6개월 보유예수가 풀리는 내년 1월 제일 많아요. 492만 주가 시장에 또 그러니까 보유예수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년 1월 달에 더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어떠한 계산을 해보면 내년 1월까지 계속 빠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니까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있고 빨리 청약을 받더라도 빨리 처분하겠다는 그런 욕구들이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카카오게임즈는 어때요? 카카오게임 지난 9월 10일 날 증시에 입문을 해서 첫날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이후에 셋째 날부터는 고점 대비해서 밀렸어요.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한 달짜리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한 달짜리 물량이 나올 때 주가가 어떤지 한번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팜은 뒤로 갈수록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1개월짜리가 한 26만 주 정도, 그다음 3개월 후에 보유예수가 풀리는 게 약 170만 주, 그다음 6개월 후에 풀리는 게 약 한 490만 주 정도. 근데 뒤로 갈수록 많았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그죠? 1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약 거의 절반이야. 약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1개월 보유예수가 풀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물량이 얼만큼 나오는지 얼만큼 받아내는지 혹은 안 나오는지를 한번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얘는 조금 달라서 1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약 38% 435만 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보유예수가 약 258만 주 6개월 보유예수가 약 106만 주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참고로 이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SK바이오팜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카카오 게임즈랑 좀 비슷한 그런 양상이라서 일단은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 시간이 갈수록 물량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버행 물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계속 나올 수 있는 물량에 대한 부담은 SK바이오팜처럼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예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BTS가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해볼 수 있고요. 또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바이오 회사 또 게임 회사 이번엔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엔터테인먼트인데 워낙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절대 다가 거의 이제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BTS가 만약에 군대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인기가 좀 시들어지게 되면 그렇죠. 조금 골치 아플 수 있죠. 주가에는. 그러나 지금 당장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가 7명인데 이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가 내년도 그죠? 내년도 2021년도 말까지 연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당의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이 또 그런 얘기를 했죠. 꼭
총을 들어야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게 아니다. 그죠?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올해만 경제 효과가, BTS의 경제 효과가 약 6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최근에 빌보드 차트 1위, 그죠? 예,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간 경제 효과만 약 1조 7천억 정도라고 하니까, 가히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동안 좀 더 활동을 하고 군대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글쎄요,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회에 이 병영특례법 개정, 그죠? 이런 부분이 국회에 입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가 좀, 여당 국회의원 입으로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군대 문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BTS의 활동, 경제 효과도 더 클 수 있고요. 경제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실적 부분에 굉장한 어떠한 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군대 문제는 약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또 강점으로 또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팬덤을, 여러분 팬덤이란 게 뭐예요? 그죠? 극성 팬? 너무 나쁘게 말하나요? 하여튼 열혈 팬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죠? 열혈 팬들이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이 있다는 거. 암이라고 하는 팬클럽이 있는데 수천만 명이 경제적 효과를 계속 부가가치 생산을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물론 바이오라든가 또 게임도 앞으로 성장을 강하게 크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BTS를 보유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성장성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대급 인기, 또 역대급 경쟁률, 또 역대급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죠? 이런 부분 여전히 이 IPO의 흥행에 청신호를 보여주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SK바이오팜, 이전에 상장되었던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주가가 공모가 대비는 여전히 현재 주가는 올라 있어서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여러분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IPO, 그죠? 증권사 수수료만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것만 가지고도 수익이 좀 짭짤하다, 증권회사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77억 원, 그죠? 플러스 알파니까 대단한 거죠. 수수료. 수요 예측 결과 이미 다 나왔던 얘기고요. 그쵸? 이런 부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건 좀 넘어가기로 하고, 일단 의무보유 확약 내역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43%, 그죠? 전체 공모 물량의 43%는 6개월 안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56%는 확약이 안 돼서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고요. 그래서 보름짜리 15일 있다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4%. 1개월이 거의 대부분이죠. 21%, 거의 100만 주가 나오고요. 3개월이 8%, 6개월 있다가 9.7%니까 거의 이제 의무보유, 그러니까 보호예수, 오버행 물량은 한 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3개월, 6개월은 그다지 크게 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의 그런 전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 유통 주식수 중에, 그죠? 총 발행 주가 3,500만 주인데요. 그중 900만 주가 단기적으로 일단 유통될 수 있다. 그죠?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물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SK바이오팜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자, 수급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방시혁 의장이라든가 또 넷마블, 또 스틱스, 스틱 스페셜 시츄에이션 사모펀드죠. 주요 주주로 돼 있고, 근데 최근에 넷마블과 그죠?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인, 그죠? DPC의 주가는 사실 최근 들어서 좀 좋지 않죠. 자, 넷마블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1조를 벌었어요. 1조 원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가 안 좋아. 이 얘기는 뭐냐?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고요. 언제든 다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넷마블이든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대주인 DPC도 상승 반전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좀 깜빡 잊었는데, 수익을 내려면 청약 참여하는 방법 외에 또 뭐가 있느냐? 충분히 자리 잡히면 여러분 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인 접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완전 투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 좋은 회사, 이렇게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우리가 단기 내에 내가 승부를 보자, 이런 접근보다는 이 BTS가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궁무진한 잠재력,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죠, 어느 정도 주가가 상장된 이후에 1개월이 됐던 3개월이 됐든 6개월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시장에서 자리가 잡은 이후에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투기가 아닌 투자로 접근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BTS는 그렇죠? 1등 프리미엄이 있어요. 기존에 뭐 SM이라든가 YG엔터, JYP,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이 회사는 기존의 어떠한 엔터테인먼트의 어떠한 구조적인 비즈니스 한계를 극복한 그런 새로운 개념의, 신개념의 엔터테인먼트로 수익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등이라는 그런 어떠한 프리미엄이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단기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보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투자 문자 회원은요, 2개월 55만원, 6개월 150만원인데요. 앞으로 2개월은 조만간 이제 좀 마감을 하고요.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저희가 회원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수익이 좀 안 나시는 분들은 그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시고, 전화번호에다가 입금하신 분 성함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문자 회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